자, 오늘부터 부등식 이야기를 해야 되고, 자, 부등식은 우리가 이제 큰 대단원명으로는 여러 가지 부등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부등식이 연립 1차 부등식 이런 얘기 하고요. 두 번째 나오는 게 2차 부등식 이런 얘기 합니다. 2차 부등식. 세 번째 나오는 게 이제 뭐 연립 2차 부등식 이런 얘기 하게 되는데, 뭐 일단 포인트는 요거랑 요것만 제대로 해낼 줄 알면 얘는 그냥 보너스 같은 느낌이니까 뭐 크게 뭐 상관할 거 없고요. 근데 이제 연립 1차 부등식과 2차 부등식을 네가 얼마나 제대로 해낼 수 있느냐가 포인트가 될 겁니다. 네, 올라오세요. 이렇게. 그래서 봐봐요. 은서야 옆에 가방. 네. 자, 그런데 학생들이 부등식을 참 어려워하시거든요. 부등식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식으로만 접근해서 그렇습니다. 식으로만 접근해서 그렇고요. 너네가 이제 고등학교 관점으로 오시면 고등학교에서 부등식은 이제 그래프로 해석하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일단 해석을 해나가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봐봐요. 일단 연립 1차 부등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뭐냐면 연립식이긴 한데 하나가 1차의 부등식 또 하나가 1차의 부등식이면 우리가 보통 얘를 연립 1차 부등식 이렇게 부릅니다. 그치? 그럼 기본적으로 너가 1차 부등식을 풀이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차 부등식을 풀이할 수 있어야 되는데 1차 부등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참 자신감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조금만 얘기하면 바로 틀려버리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봐봐. 내가 1차 부등식 하나 줄게요. 일반적인 1차 부등식 이렇게 생겼답니다. 오케이? 그럼 봐봐요. 자, 첫 번째로요. A가 0보다 크대요. 그럼 이때 요거의 근이 뭐게 이렇게 물어봐요. 다시. A가 0보다 클 때 1차 부등식의 근이 뭐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말뜻이 뭐냐면 이 1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가 이 부등식의 근이잖아. 그치? 그럼 니네 어떻게 할 거냐면 쌤 A가 양수니까 양변에 나누면 되죠. 그럼 양수로 나눴으니까 부등호의 방향 안 바뀌고 얘가 이렇게 되겠죠. 맞는 말이죠. 그치? 자, 두 번째로요. A가 0보다 작대요. A가 0보다 작대. 이랬을 때, 야, 얘 근이 뭐게 이렇게 물어보면요. 쌤, 음수로 나누거나 곱했으니까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어야 돼서 얘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얘의 근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치? 여기까지는 잘하십니다. 근데 세 번째요. 내가 이제 너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야, 그럼 봐봐. 너 이 부등식이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와 해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 그거 어떻게 생겨 먹어야 돼? 얘네가 각각?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이제 당황하시거든요. 중학교 때까지 딱 여기까지만 배웁니다. 근데 해가 무수히 많거나 해가 없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치?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식으로는 이렇게 돼요. A가 0일 때 얘들아 봐봐. A가 0이면 여기 왼쪽에 있는 애가 0이고 0 곱하기 X니까 0이잖아. 그치? 그 다음 이게 0이 B보다 크다니까 만약에 B가 0보다 크면 0이 B보다 클 수가 없으니까 얘는 해가 없지. 그 다음에 B가 0보다 작으면은 얘는 0이 음수인 것보다 항상 크니까 해가 무수히 많잖아. 그치? 이렇게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만 접근하시면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이제 부등식이. 오케이? 그럼 봐봐. 이제 얘를 앞으로 너가 접근하실 때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봐봐요. 얘 해석을 해보면요. 이겁니다. y는 ax라는 직선과 y는 b라는 직선의 위치 관계로 파악하시는 겁니다. 다시요. y는 ax라는 직선과 y는 b라는 직선의 위치 관계로 파악하시는 건데 이 직선이 이 직선보다 위에 있을 때 크다는 건 위에 있다는 이야기죠. 위에 있을 때 x범위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고요. 다시 y는 ax라는 직선이 y는 b라는 직선보다 위에 있을 때 x의 범위가 어떻게 돼? 라고 물어보는 게 고등학교 관점이라고. 그럼 봐봐. 얘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y는 ax인데 a가 양수야. 그럼 얘는 우상향하는 직선이 y는 ax였을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요? 그 다음에 y는 b면은 그냥 x축에 평행한 직선이니까 얘 이렇게 생겼잖아? 맞습니까? 그럼 봐봐. 이 교점의 좌표는 어떻게 될 거냐면 a분의 b, b잖아요. 그치? 맞아? 그럼 이제 내가 너한테 이렇게 물어본 거지. 저 식은요. 얘가 얘보다 위에 있을 때 x범위가 어떻게 돼? 이거잖아. 그치? 그럼 그게 어디냐면 여기잖아. 맞아? 그래서 얘가 x가 a분의 b보다 크면은 얘를 만족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상태가. 맞아요? 그 다음 봐봐. 밑에 거 봐봐. 밑에 거. 밑에 거는 a가 음수야. 그럼 y는 ax라는 게 뭐야? 이렇게 감소하는 함수잖아요. 이렇게. 우하향하는 직선이잖아. 그치? 그리고 나서 y는 b라는 직선이 여기 있고 지금 내가 너한테 물어보기를 일단 교점이 a분의 b, b인데 근데 너한테 이렇게 물어본다고? 야, 얘 노란색이 얘보다 위에 있을 때 x범위가 어떻게 돼? 이렇게 물어본 상황이지 지금.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노란색이 얘보다 위에 있을 때 x범위는 여기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되냐면 x가 a분의 b보다 작으면 돼요 라고 얘기하면 되지 너. 맞지? 그 다음에 얘 봐봐요. 3번. a는 0이래. a는 0이면은 얘는 기울기가 뭐인 직선이야? 0인 직선이지. 그럼 쟤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y는 0이라는 그냥 x축이었을 거야. 그치? y는 ax라는 직선이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y는 b와의 위치 관계를 보는데 y는 b가 여기 있어.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노란색이 주황색보다 항상 위에 있지. 맞지? 즉 b가 0보다 작으면 얘는 항상 노란색이 위에 있으니까 내가 너한테 얘가 얘보다 위에 있을 때 x범위가 어떻게 돼? 이렇게 물어보면 해가 무수히 많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항상 위에 있잖아. 그게 이 경우였던 거지 지금. 그 다음에 또 만약에 y는 b가 0보다 위에 있어. 이렇게. 즉 b가 0보다 클 때야. 그러면 이 노란색이 얘보다 위에 있는 경우가 있어 없어? 없지. 이 노란색이 얘보다 위에 있는 경우가 없잖아. 그럼 그때는 해가 있어 없어? 해가 없던 거지. 이런 식의 위치 관계로 파악이 된다고 얘네들이. 맞아? 아, 즉 1차 부등식에서 해가 무수히 많거나 해가 없거나 하는 경우는 뭐다? 기울기가 0인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통해서 내가 판단할 수 있구나 이거죠 지금. 기울기가 0인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이용해서 판단할 수 있구나 이거죠. 그치? 맞습니까? 네, 여기까지 왔고요. 그 다음 봐봐. 하나 더 추가로 너 지금 부등식을 푸는데 얘네들 있죠? 이런 애를 내가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부등식의 해 경계 이렇게 부를 거야. 부등식의 해 경계 이렇게 부를 건데 이 부등식의 해 경계가 잘 살펴보니까 결국 뭐냐면 두 그래프의 교점 x좌표지. 맞아? 두 그래프의 교점 x좌표지. 그래서 앞으로 부등식의 해 경계는 fx는 gx의 실근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이제 어려우니까 옆에다 한번 쓸게요. 봐봐. 너가 앞으로 보게 되는 모든 부등식은 이제 이렇게 해석이 돼. fx가 gx보다 크다. 아마 이런 꼴로 주어질 거라고 다. 그럼 이제 이거는 해석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식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y는 fx의 그래프가 y는 gx의 그래프보다 위에 있을 때 의 x 범위를 구해줘 라는 게 이 부등식의 의미라고. 오케이?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지금 fx가 이렇게 생겼대. y는 fx 이렇게 생겼어. 그 다음에 y는 gx 이렇게 생겼대. 오케이?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교점이 알파, 베타, 감마래요. 이렇게. 오케이? 그럼 봐봐. 자, 이 경우에는 요거의 근을 보니까 fx가 gx보다 위에 있을 때 x범위잖아. 그치? 그럼 그때가 어땠냐면 fx가 gx보다 위에 있을 때 x범위 여기랑 여기네. 그치? 그럼 얘는 근이 어떻게 했을 거냐면 알파와 베타 사이. 그치? 그리고 감마보다 클 때 이때가 지금 fx가 gx보다 위에 있을 때 x범위지. 그리고 얘네들을 잘 보니까 해의 경계 알파, 베타, 감마 얘네가 해의 경계인데 얘네는 결국 뭐다? fx는 gx의 실근이지. 즉 교점 x좌표라고. 그래서 부등식의 해의 경계는 그냥 뭐다? 두 그래프의 위치 관계고 그 다음 해의 경계는 두 그래프의 교점 x좌표라고. 아시겠죠? 이거 옆에다가 좀 적어요. 요거 어디냐면 1페이지 있잖아요. 1페이지 위에 요거 적으시고요. 1페이지 여기요. 박스에. 요거 적으시고 요거 그릴 수 있으면 좀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있죠. 연립 1차 부등식해서 부등식 어드바이스 하나 있을 거예요. 한번 볼게요. 우리가 연립 1차 부등식이다 이러면 요건 다 하거든요. fx가 gx보다 크다. 또는 뭐 gx가 rx보다 작다. 이건 다 해요. 말뜻이 뭐냐면 이거잖아 지금. a가 b보다 작고 그냥 부등식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c가 a보다 작고 이렇게 얘기하겠대요. 이 부등식이잖아. 이게 지금 연립 부등식인 거지. 그치? 그리고 얘가 최고차가 1차면 연립 1차 부등식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치? 2차면 연립 2차 부등식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를요 내가 이런 기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똑같이 그냥 연립 부등식으로 표현해보면 어떻게 될 거냐면 C가 A보다 작은데 A는 동시에 B보다 작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즉 얘를요 이렇게 표현한 것도 뭐다? 그냥 연립 부등식의 의미예요. 다시 얘를 이렇게 표현한 거 있지. 부등호 기호 두 개 동시에 써가지고 이것도 연립 부등식의 의미라고. 그래서 얘는 동시에 봐봐 1번이 성립하고 있고
2번이 성립하고 있어, 이 얘기야. 연립부등식의 의미입니다, 이거. 그래서 연립부등식이다 이러면 이 교만 써야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요. 얘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오케이?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어드바이스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밑줄 좀 하나 칠게요. A가 B보다 작고 B가 C보다 작다 꼴의 연립부등식 있죠, 그치? 맞습니까? 이런 꼴의 연립부등식을 이렇게 바꿔서 풀어낼 수도 있고 똑같이 얘를 이렇게 거꾸로 바꿔서 풀어낼 수도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다음 페이지요. 예제 1번 하겠습니다. 해보세요. 예제 1번. 자, 보겠습니다. 1번 뭐 간단하죠. 이 연립부등식이요, 해를 가져야 된대요. 해를 가져야 된대요. 연립부등식의 해가 존재를 하려면 이걸 만족하는 첫 번째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의 범위와 두 번째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의 범위에서 동시에 성립하는 범위가 있어야 되죠, 그치? 그래야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거잖아, 그치? 연립부등식의 의미가. 그러면은 얘 해를 먼저 구해볼게요. 얘는 해가 어떻게 됐냐면 x가 a-2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얘 해는 어떻게 됐냐면 8x가 16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x는 어때요? 2보다 작거나 같다잖아, 그치? 그러면은 요 범위와 요 범위에 뭐가 존재해야 돼? 공통인 범위가 존재해야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가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이 연립부등식 해가 존재하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얘가 지금 수직선상에서 x가 2 이하야, 이렇게 하나가. 그리고 한 놈은 a-2 이상인데 얘가 만약에 여기로 이렇게 와버리면 공통인 범위가 존재해야 안 해? 안 하지. 그럼 이 경우는 뭐야? 해가 없는 범위잖아, 그치? 얘가 어디까지 와야 돼? 일단 공통인 범위가 존재해야 되니까 여기까지는 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맞지? 이래야 여기가 지금 공통인 범위로 존재하잖아. 맞아? 자, 그 다음에 공통인 범위가 존재해야 되고 해가 가지려면 이런 범위가 존재해야 되는구나, 이거지, 그치? 그럼 a-2가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얘가 이렇게 오는 거 가능하지, 그치? 점점점 오다가 혹시 여기까지 딱 왔을 때도 가능한가 볼게. 여기까지 딱 왔을 때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하지. a-2가 딱 2야. 그럼 그때 이 연립부등식 해는 뭐가 된 거야? 2가 된 거지, 그냥. 해가 2잖아. 맞아? 그래서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부등식의 해다 이러면요, 범위로만 생각하시는데 점의 형태로 나타나요, 한 점. 아시겠죠? 즉 a-2가 딱 2일 때는 얘는 뭐야? 한 놈은 2 이하고요, 한 놈은 2 이상이니까 두 개 공통범위는 딱 2 하나밖에 없지, 이 경우에는. 맞습니까? 어쨌든 그럼 얘는 a-2가 2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뭐 한 거야, 지금? 해가 존재하는 거잖아. 따라서 a의 최대값은 얼마였던 거야? 4였던 거지, 그치? 여기까지 왔죠? 오케이. 자, 이제 여기까지는 뭐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었고 크게 어렵지 않고 그냥 앞으로 내가 부등식을 다루는 데 있어가지고 그래프로 접근해야 되는 경우가 많구나, 이 정도까지 왔던 거지, 그치? 근데 여기 이제 별표입니다.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는 부등식이요.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해 줄 거니까 한번 들었던 친구도 있을 거고 들었지만 한 번도 안 들어봤던 친구도 있을 거고, 그치? 다 정리되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방가로 1번 밑줄 좀 칠게요. 절대값을 한 개 포함하고 있는 부등식이요. 절대값을 한 개 포함하고 있는 부등식. 자, 볼게요. 우리가요, 수직선상에 두 점이 있다고 합시다. 수직선상에 두 점이 있어요. A가 있고요, B가 있대요,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두 점이 누가 더 큰지 모르겠어요. 그럼 A가 B보다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으니까 이런 두 가지 경우였을 겁니다, 그치? 그럼 내가 너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얘가 x1이라는 점이고요, 얘가 x2라는 점이고, 얘가 x1이라는 점이고, 다시. 얘가 x2라는 점이고 얘가 x1이라는 점인데 내가 너한테 이렇게 물어봐. 야,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누가 더 큰지 몰라.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버리냐면 뭐가 더 큰지 모르겠는데 그냥 뒤에서 뭐 하나 빼요. 하나 빼놓고 만약에 이 경우였다면 그냥 얘가 이 자체가 거리지. 즉 얘가 얘가 B-A가요, B가 A보다 크면 이 자체가 거리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B가 A보다 작으면 얘 부호 바꿔줘야 되지. 그럼 우리가 이런 거를 매번 이렇게 생각하기 귀찮으니까 어떻게 해버려? 절대값 처리해버리지. 그럼 우리 해석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절대값 기호 안에 이런 형태면 수직선상에서 B와 A 사이의 거리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지. 맞아요? 수직선상에서 B와 A 사이의 거리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 절대값 기호 안에 들어와 버리면. 그럼 봐봐, 이제 너가 이런 것들 있죠. 절대값 x-3이
2보다 작다 이런 1차 부등식을 보게 될 거고요.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는 이런 1차 부등식을 보게 될 거고, 또는 절대값 x 플러스 5가 뭐 3보다 크다 뭐 이런 거 보게 될 거야. 그럼 얘네 해석하는 법을 좀 알려줄게요. 이거 이용해서. 그거 잘 봐. 얘가 지금 보니까 이 안에 있는 놈을 보니까 아, 수직선상에서 뭐와 뭐 사이의 거리야? x와 3 사이의 거리지, 그치?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수직선상에서 x와 3 사이의 거리가 뭐보다 작아야 돼? 2보다 작아야 되지. 그럼 말뜻이 뭐냐면 x는 3까지의 거리가 얼마여야 돼? 2보다 작아야 돼, 그치? x는 3까지의 거리가 2보다 작아야 돼.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수직선상에서 3을 기준으로 해서요, 거리가 2인 점 2개 찍을게. 그럼 거리가 2인 점 오른쪽으로 이만큼 5고요, 왼쪽으로 이만큼 1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x는 어때야 되냐면 3까지의 거리가 어때야 된다고? 2보다 작아야 되지. 즉 얘네보다 3에 가까이 있어야 돼, x가 있으려면, 그치? 그럼 어디 있어야 돼? 1과 5 사이에 이렇게 있어야겠지, 그치? 맞아요. 그래서 아, 이걸 만족하는 x의 범위는 1 이상, 다시 1초가 5 미만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맞아요? 얘 봐봐, 얘는요 뭐와 뭐 사이의 거리냐면 쌤 이거 플러스인데요, 당황스럽죠, 그치? 근데 그냥 얘 이거 아니야. x 빼기 마이너스 5 이거잖아 지금. 맞지? 그럼 얘는 뭐와 뭐 사이의 거리냐면 x와 마이너스 5 사이의 수직선상에서의 거리지. 그게 뭐보다 작아야 돼? 뭐보다 커야 돼? 3보다 커야 되잖아. 즉 x는 마이너스 5까지의 거리가 3보다 큰 지점에 있어야 돼, 그치? 그럼 수직선상에서 수직선 이렇게 있었을 때 마이너스 5를 기준으로 거리가 3인 거 찍을게. 여기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8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x는 마이너스 5까지의 거리가 3보다 멀어야 되지. 즉 x가 있을 수 있는 범위는 어디야? 여기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지금, 그치? 즉 x는 어때야 되냐면 마이너스 8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이렇게 네가 지금 풀어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수직선상의 거리로 해석을 하시면. 조금 이제 어려운 거, 자 이거 네가 지금 해봐요. 3x 플러스 6이 9보다 작대요. 이거 해보세요. 이거 만족하는 x 범위 찾아봐. 이거 이용해서요. 버스는? 그렇지. 봐봐요. 얘 지금 뭐랑 뭐 사이의 거리냐면 이런 형태로 바꾸려면 3x 빼기 마이너스 6이잖아, 그치? 그럼 얘는 이제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수직선상에서 3x와 마이너스 6 사이의 거리가 9보다 작아야 되네요, 그치? 맞죠? 그럼 봐봐요. 3x는요 마이너스 6까지의 거리가 9보다 작아야 됩니다, 맞지? 그러면 수직선상에서 마이너스 6을 기점으로 해서요 거리가 9인 지점 찍을게요. 3 마이너스 15 이래야 되잖아, 그치? 근데 3x는 마이너스 6까지의 거리가 얘네들보다 어때야 돼? 가까이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3x가 있을 수 있는 범위는 여기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5보다 3x가 커야 되고 3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치? 그럼 내가 지금 구하는 건 3x의 범위가 아니라 x의 범위였으니까 x는 3으로 나눠버리시면 마이너스 5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되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봐봐요. 너가 이제 1차 부등식을 볼 때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는 1차 부등식 이런 형태로 나올 텐데, 이렇게 하나짜리는 뭐로 할 수 있다? 수직선상의 거리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빠르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수직선상의 거리. 그래서 왜 너 중학교 내신 때, 선행하실 때, 야, 절대값 x가 a보다 작으면 이거 마이너스 a보다 크고 a보다 작다니까 외우라고 자식아 이러잖아, 그치? 근데 외우는 게 아니고 얘 봐봐. 요 말뜻이 뭐냐면 얘가 요거 절대값 x 빼기 0이었던 거지, 이렇게, 그치? 그럼 말뜻이 수직선상에서 0까지의 거리가 a보다 작은 지점에 x가 있을 수 있었던 거지, 그치? 그 얘를 또 그대로 표현해 보면 0을 기준으로 해서 거리가 a인 지점 찍어. a 마이너스 1 이랬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x가 있을 수 있는 범위에 0까지의 거리가 얘네보다 가까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됐었어 가지고 x가 마이너스 a보다 크고 a보다 작았구나 이거였다고. 근데 요거 이제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외워 자식아 이렇게 됐던 거고, 맞지? 맞아요. 거꾸로 만약에 절대값 x가 a보다 크대? 그럼 0까지의 거리가 a보다 커야 되니까 이때는 어떻게 된 거야? x가 이래야 되지. 0까지의 거리가 a보다 커야 되니까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 경우에는 x가 어땠을 거냐면 마이너스 a보다 작고 a보다 커 라고 외우라고 해버렸잖아, 그냥. 근데 이제 외우는 게 아니고 너가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됐죠, 이거는? 맞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짜리 이렇게 풀어낼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에 어디 갔냐? 절대값을 한 개 포함한 부등식 1번에 하고 첫 번째 문제 밑줄 하나만 칠게요. 실수 x의 절대값 x는요. 수직선 위에서 원점과 x를 나타내는 점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고요. 이것을 이용하면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을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절대값 x가 2보다 작다는 건 수직선 위에서 원점으로부터 x를 나타내는 점까지의 거리가 2보다 작아야 되잖아, 그치? 즉 원점을 기준으로 거리가 2인 애들보다 x는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원점까지,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어야 되는구나, 이 의미고요.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케이? 됐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너한테 이걸 이렇게만 외웠던 애들은요, 잠깐만요, 봐봐. 이걸 이렇게만 외웠던 애들은 이제 이런 거를 못 하거든요. 내가 너한테 이런 얘기해요. 거기 뭐 있냐? 이거 풀어봐, 짜시가 이런다고요. 이거 풀어봐 라고 해요. 그럼 이제 이렇게만 외워버리면 이제 머리가 꼬이거든요. 뭐지? 나 하나짜리밖에 안 외웠는데 이거잖아, 그치? 근데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얘 말뜻이 뭐냐면 원점과 다 수직선상에서 원점까지의 거리가 A보다는 크고요, B보다는 작은 그 지점에 어디 있어야 돼? 거기에 X가 있어야 되지, 그치? 맞아요. 그 원점을 기준으로요, 거리가 딱 A인 지점 찍겠습니다. 거리가 A인 지점 이렇게 두 개 찍었죠. 그 다음에 거리가 B인 지점 두 개 찍을게요. A가 B보다, 다시 B가 A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얘는 이렇게 되겠죠. 더 멀리 와야지, 이렇게. 맞아요. 그럼 봐봐. X는요, 원점까지의 거리가 얘보다는 멀고 얘보다는 가까워야 되죠. 그럼 X가 있을 수 있는 범위는 어디야? 여기랑 여기죠. 요 사이. 그래야 얘보다는 멀리 있고 얘보다는 가까이 있잖아요, 원점까지가.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X의 범위는 어떻게 됐을 거냐면 마이너스 B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A보다는 작고 A보다는 크고 B보다는 작고 이런 식의 풀이가 가능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단순히 외우시는 거 아니고 아, 이거 수직선상에서 원점 사이의 거리 또는 수직선상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로 해석하면 되겠구나, 요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4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어드바이스가 방금 이거 얘기했던 거거든요. 방금 이거 얘기했던 건데 이거 이렇게만 텍스트로 보시면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방금 이거 설명 이해하셨으면 빠르게 네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너 걸 만드셔야 돼요, 이거.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밑에 방가루 2번 별표요. 절대값을 포함한 일반적인 부등식이라고 있는데 이거 지울게요. 그럼 어떤 관점에서 일반적인 부등식이냐라고 물어봤을 때는요,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쌤, 이거 절대값 하나밖에 없는 거 말고 뭐 두 개 있는 건 어떻게 해요?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절대값 x 마이너스 2가 두 개의 합이 4 이하인 거, 이거 풀어달래요. 이런 일반적인 거를 더 보자고요. 하나짜리 말고요, 두 개, 뭐 또는 더 나가서 세 개까지도 가능합니다. 오케이? 이런 애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인데, 실제로 이거 세 개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배젠과 광문에서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모의고사 문제에서 나왔던 적도 있고요. 네, 어쨌든 자, 그럼 두 개짜리 먼저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이제 애들 선행할 때 다 어떻게 하냐면, 얘들아, 너네가 이게 지금 꼴배기 싫은 이유가 절대값이 꼴배기 싫어서잖아, 그치? 그래서 절대값을 없앨 거야. 그럼 절대값을 없앨 때 요 안에가 0이 되는 그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범위를 3개로 나눌게요. 얘가 수직선상에서 0, 2 이렇게 돼 있고요. 1번, 2번, 3번 이렇게 나누겠다고요, 그치? 그래서 얘가 1번, 2번, 3번 이렇게 나눠서, 자, 첫 번째로요, x가 0보다 작을 때, 그럼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였으니까 얘네들은 절대값이 어떻게 벗겨질 거냐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렇게 벗겨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저 식이 의미하는 바는 이거였지. 그럼 이때는 x가 어떻게 되냐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그치? 그러면 이 범위와 종합을 하시면, 아, 그러면은 얘의 범위는 마이너스 1 이상 0 미만이네, 그치? 두 번째로 이 범위에서는 어땠냐면 x가 0 이상 2 미만일 때, 이 범위에서는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였으니까 얘가 이렇게 나왔던 거잖아. 맞아? 그럼 봐봐, 얘가 이렇게 사라지고, 아, x가 2범위면 얘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지, 그치? 이 부등식의 근은 얘였으니까 제 자체가 근이죠. 0 이상 2 미만. 세 번째로요, x가 2보다 크거나 같대요.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절대값 다 벗기면 2x-2가 4보다 작거나 같다고, x가 3 이하잖아요, 그치? 그럼 이 범위랑 종합하시면 x가 2 이상 3 이하여서, 얘들아 봐봐, 이거 세 개 다 동시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각각 만족해도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였던 거지, 근이 뭐가 요 부등식의 근이 이랬던 거지 라고 풀었던 게 선행에서 했던 방식이에요, 그치? 그리고 모든 교과서는 다 이렇게 풀어 놓습니다, 얘를. 근데 너 이렇게 푸는 게 너한테 익숙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다음에 애초에 이런 해석도 너 못해요. 여기서 벌써 당황한다고. 2가 4보다 작거나 같다고 뭔 소리야? 막 이렇게 된다고. 지금 부등식도 애초에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인데 케이스 나눠갖고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고요, 그치? 그래서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너가 보게 되는 모든 부등식은 이제 뭐라고요? 그래프의 위치 관계로 파악한다 그랬어요. 그치? 그래프의 위치 관계. 그럼 잘 봐.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와 y는 해가지고 이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 다음에 y는 4라는 이 그래프를 그릴 거야. 이렇게. 이 두 그래프만 내가 빠르게 그려낼 수 있다면 훨씬 빠르게 풀어낼 수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생긴 애를 그래프를 네가 그리는 게 익숙하지가 않잖아. 그래서 이거 그래프 빠르게 그리는 방법 먼저 알려줄게. 오케이? 그럼 잘 봐. 얘가요, 이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 얘네들의 경계값을 잡아요. 얘가 0이 되는 값들, 이 절대값 기호 안에 0이 되는 x값들을 잡을게. 그게 뭐랑 뭐야? 0이랑 2지. 그럼 봐봐. 자, 그럼 첫 번째 내가 뭐 할 거냐면, x가 0일 때 이 전체가 뭘 지나나 봐봐요. x가 0이면 얘는 0이고 여기는 얼마야? 2잖아. 그럼 0,2를 지난다는 이야기지, 왼쪽에 있는 쟤가. 그 다음에 x가 2면요, 얘는 2고 얘는 0이니까 이 전체는 뭘 지나? 2,2를 지나고 있는 거지, 그치?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럼 봐봐. 얘는요, y는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2라는 이런 함수인데, 이런 그래프인데, 얘가 요거 지나고 요거 지나잖아, 그치? 요거 지나는데 봐봐. 얘는 끽해봐야 몇 차야? 1차지. 끽해봐야 1차인데, 그러면 1차는 직선으로 연결돼, 곡선으로 연결돼? 직선으로 연결되죠? 그럼 봐봐. 이놈이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데 얘가 끽해봐야 1차니까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되고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 다음에 x가 2보다 크면 얘는 둘 다 양수로 나와가지고 얘는 기울기가 2인 이런 직선이었지.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으면 둘 다 음수로 나와서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이런 직선이었지. 그치? 그래서 뭐 한 거야? 잠깐만. 얘가 뭐 한 거야? 얘 그린 거지. 얘 그렸잖아. 그치? 그럼 내가 지금 얘 그렸고요. 그럼 y는 4 그릴 거야. y는 4. 그럼 y는 4면은 얘가 지금 y좌표가 2니까 y는 4면 어디야? 여기지. 맞아? 여기가 y좌표 2니까 위에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이제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이 노란색이 주황색보다 아래 있거나 같을 때 x 범위가 얼마야, 이거지. 그러면 그때가 뭐냐면, 여기 아니야? 요 사이에 있으면 되잖아, x가. 그럼 나 이제 뭐 할 거냐면, 요 놈과 요 놈의 교점 x좌표 찾을 거야. 얘에서 얘 빼, 얼마야? 2x-6은 0이고, x좌표가 얼마? 3이지. 실제로 확인해보면 3 대입하면 4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3,4였고, 얘랑 얘 교점 좌표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는 0이어서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그 얘는 뭐였던 거야? 마이너스 1,4잖아, 그치? 그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 3이었다고, 맞지? 그래서 내가 너한테 야, 이 노란색이 주황색보다 아래 있거나 같을 때 x 범위가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네가 빠르게 그래프 그려서 뭐야?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야. 이렇게 바로 풀어낼 수 있는 거 아니야? 답이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푸는 거는 교과서상에서 당연히 할 줄 아셔야 되는데, 앞으로는 내가 그냥 너 이렇게 접근하시라 그러죠, 빠르게. 자, 봐봐. 지금 내가 설명을 해갖고 느린 거죠. 아니, 설명을 해서 좀 느리게 보이지만 바로 네가 이거 그림 그리는 것만 익숙해지면 바로 그냥 풀어낼 수 있거든요. 이 관련된 모든 문제를. 그래서 이거 그리는 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뭐? 아니에요? 네, 너가 착각했어요? 네, 오케이. 됐죠? 오케이. 그래서 자, 연습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다음 페이지에 예제 3번, 4번을 먼저 하겠습니다. 예제 3번, 4번이요. 해보세요. 자, 3번을 먼저 볼게요. 3번. 다시 한번 연습. 내가 지금 이런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는 부등식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그래프의 위치 관계로 파악을 하시겠다고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보다 아래 있거나 같을 때 x범위 구하겠다고. 왼쪽에 있는 이 식의 그래프가 오른쪽에 있는 이 식의 그래프보다 아래 있거나 같을 때, 작거나 같다니까 그래프상에선 아래 있거나 같을 때죠. 아래 있거나 같을 때 x범위 구하겠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 난 뭐 해야 되냐면 두 그래프를 그려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y는 2라는 이 직선 그래프 못 그리는 사람은 없잖아. 이거 상수함수 아니야, 그냥 x축의 평행한. 나 얘만 제대로 그리면 되지. 그 얘를 그리는 방법의 첫 번째, 요 안에 있는 경계값 잡으라고. 뭐랑 뭐야? 0이랑 1이지. 얘를 0으로 만든 x값이 0이고 얘를 0으로 만든 x값이 1이잖아. 0이랑 1 잡으라고. 그럼 봐봐. x가 0일 때 얘 전체는 뭘 지나냐면 x가 0일 때 여긴 0이고 이 함수값이 얼마냐면 0이고 대입했을 때 2잖아. 0,2 지나네. 그죠? 그 다음 x가 1일 때는 1 대입해봐. 여긴 0이고 여긴 1이잖아. 그치? 그럼 뭐 지나? 1,1 지나네. 이거지 지금. 맞아? 그러면 이 그래프는 이 두 점을 지나는데 끽해봐야 1차니까 직선으로 연결되고 있었을 거 아니야. 아이고. 직선으로 연결되고 있었을 거 아니야. 맞아?
그 다음 x가 1보다 커? 그럼 x가 1보다 크면 둘 다 양수였으니까 얘는 3x 마이너스 1이라는 이런 직선이지. 다시 3x 마이너스 2지. 이런 직선이지. 그 다음 x가 0보다 작아? 그럼 둘 다 음수니까 얘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는 직선이잖아. 이렇게. 얘가 이렇게 생겼다고, 왼쪽에 있는 애가. 맞아? 그 다음에 얘와 뭘 그릴 거냐면 y는 2인데 땡큐하기도 여기가 뭐야? 0,2지. 그 y는 2면 얘가 여기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 그럼 너한테 이제 물어본 게 뭐냐면, 야, 요 핑크색이 노란색보다 아래 있거나 같을 때 x범위 얼마야? 이거 아니야? 맞아? 그럼 보니까 여기 지금 교점의 좌표가 x좌표는 0인 거 땡큐하고 얘랑 얘 교점 좌표만 구하시면 얼마야? 3분의 4지. 그냥 바로 해야 되지, 이렇게. 그러면은 너한테 이제 물어본 게 요 범위니까, 아, 그럼 x가 0 이상 3분의 4 이하면 이 부등식을 만족해, 이 얘기잖아. 그치? 맞아요? 요런 짓 안 하셔도 되잖아. 그래프만 빠르게 그려내면. 그치? 그럼 이랬을 때 지금 너한테 물어본 게 뭐냐면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잖아. 그치? 그럼 얘와 얘의 차니까 얼마였다는 거야? 3분의 4였구나, 이 얘기지 지금. 맞습니까? 그 대표적인 문제가 또 예제 4번인데 이거를 그냥 식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면 애들 죽어나는데. 4번 별표하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4번 해봐요. 보겠습니다. 얘도요. 한번 빠르게 그리고 식사하고 합시다. 여기 왼쪽에 있죠, 얘 그래프요. 얘가 지금 경계값이 1이고 얘가 2잖아요. 그치? 그럼 대입했을 때 1,1 지나고요. 2 대입했을 때도 2,1 지나네요. 그치? 끽해봐야 1차니까 직선으로 연결되고 있을 거고요. x가 2보다 크면 둘 다 양수여서 2x 마이너스 3, x가 1보다 작으면 둘 다 음수여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생겼겠네. 그치? 그러면 y는 a라는 게 이렇게 생겨져 버리면 얘는 어때요? 근이 되게 많이 존재하지. 얘가 얘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이 존재하잖아. 그치? 근데 얘가 해가 없길 바란다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얘가 얘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이 없었으면 해. 그래서 a가 만약에 이렇게 와. y는 a. 이러면 얘가 얘보다 아래에 있는 게 없지. 이때는 해가 없잖아. 그치? 근데 얘가 만약에 한 여기까지 올라와. 같은 것까지는 상관없지. 얘가 이런 상황이어도 y는 a가 이런 상황이어도 얘가 얘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은 없잖아. 그럼 해가 없지. 즉 a는 어디까지만 올라올 수 있냐면 1까지만 올라올 수 있지. 그럼 a가 1 이하였겠죠. 이렇게.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도요, 식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면 죽어나가는데 요거 지금 그래프로 해석하니까 되게 편안하죠. 앞으로 그냥 고등 수학에서 부등식의 관점은 그래프의 위치 관계 무조건이야. 그냥. 아시겠죠? 아, 물론 식으로도 할 줄 아셔야 되는데 그건 2차 이상으로 넘어가면서부터 힘들어져요. 오케이? 네. 자, 지금 28분입니다 40.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이요. 우리 지금 나랑 진행하고 있던 친구들은 그대로 다 알고 있잖아요. P면 Q에다 조건 명제죠. 그치? 얘가 참이니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쵸? 맞죠? 그런데 얘가 참인지를 내가 다 증명할 수는 없잖아요. 뭐 기류법을 쓴다든지 대우법을 쓴다든지 증명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치? 그래서 뭐 할 거냐면 혹시 거짓임을 보이는 발레가 있나? 이런 걸 찾아보는 게 효과적일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기억 봐봐요. 이건 만족했는데 이걸 만족하지 않는 애를 찾을 거야. 반대되는 예시요. 너무 쉽게 찾아지는데 봐봐요. 야,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다는 거는 뭐는 보장해주냐면 a의 절대값이 b의 절대값보다 커. 이거는 보장해주지. 근데 a와 b의 대소관계는 보장 안 해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a랑 b가 더 크긴 한데 a가 2고 b가 마이너스 5야. 이게 a고 이게 b였다고. a가 b보다 크긴 한데 제곱은 어때요? a제곱과 b제곱을 비교해 보시면 b제곱이 더 크죠. 얘 반대되는 예시 찾은 거네. 얘는 거짓이니까 기억 틀렸죠. 이렇게. 맞아요? 니은도 마찬가지입니다. 봐봐. a, b가 0이 아니래. 그럼 둘 다 0이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치? 둘 다 0이 아닌데 a가 b보다 크대요. 그러면은 얘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 5랑 3이야. 근데 얘는 너무 쉽지 않냐? a랑 b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네들의 역수는 대소관계가 어떻게 돼? 반대로 바뀌죠. 이거 뭐 별다른 예시 생각 안 해도 바로 보이잖아요. 니은 틀렸죠. 남는 게 디귿밖에 없으니까 맞는데 얘 논리는 뭐냐면 큰 놈끼리 더하고 작은 놈끼리 더한 건 대소관계가 당연히 이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맞지? 큰 놈끼리 더한 게 더 크겠지 당연히. 작은 놈끼리 더한 것보다. 그럼 디귿은 당연히 맞죠 이거는?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연습 2번 보겠습니다. 2번 보시면요, 얘가 딱 그 중학교 2학년 때 1차 부등식 블랙라벨 문제인데 봐봐요. 그때는 이제 어떻게 그때 설명한 거 얘기 안 할게요. 봐봐. 얘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1차 부등식 해가 이렇대요. 그럼 해의 경계를 봐봐. 해의 경계가 얼마야? 1이지. 그 얘기는 뭐냐면 요거는 0의 근이 뭐였다?
1이었다 이거죠. 맞지? 1 대입해보면 a-b 더하기 2a-b가 뭘 만족을 했다? 0을 만족을 해야 되니까 아 얘가 2b가 3a였네 이것까지 네가 찾은 거지 지금. 그치? 그럼 내가 지금 궁금한 건 얘니까 대입할게. 2b가 3a니까 얘는 4ax에다가 4a가 0보다 크거나 같아 이거잖아. 그치? 그 얘가 지금 x는 어떻게 될 거냐면 4ax는 마이너스 4a보다 크거나 같던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지? 4a로 나눌 거 아니야 너. 4a로 나눌 건데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르잖아. 그치? 근데 이 생각할 수 있지 않아? 얘가 뭘 구해달라고 얘? 최소값 구해달래. 그럼 얘가 만약에 4a로 나눴는데 a가 음수여가지고 얘가 이렇게 되어버리면 최소값이 존재해? 안 하지? 그럼 최소값이 존재하려면 이거밖에 안 되지 않아? 그냥 그대로? 이거잖아 그냥. 맞아요? 어쨌든 얘 경계는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최소값이 얼마였겠어요 그냥? 마이너스 1이었겠네. 그러니까 이런 풀이도 가능하죠. 맞아요? 근데 이걸 또 엄밀하게 그냥 생각할 거면 지금 b가 2분의 3a니까 여기 대입해 볼게.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ax 플러스 2분의 a가 0보다 크다는데 이거의 근이 x가 1보다 크다잖아. 그치? 얘는 2분의 ax가 2분의 a보다 작다의 근이 1보다 작다니까 얘로 나눴을 때 얘가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었다는 이야기지. 즉 얘가 이대로 그대로 유지됐다는 이야기잖아. 그치? 그럼 a가 뭐였다는 이야기야? 양수였다는 이야기잖아. 그치? 그럼 a가 양수였으니까 얘도 그대로 나누면 어떻게 됐겠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겠네 라는 풀이가 가능하죠. 최소값이 얼마였다? 마이너스 1이었네 이거잖아. 그치? 어려운 건 아니죠 여기까지는. 네. 자 연습 3번 보겠습니다. 3번 보시면요 얘의 해가 뭐라 그랬죠? 모든 해? 아 얘가 모든 실수래요. 얘의 해가 모든 실수랍니다. 오케이? 자 그러려면요 얘가 지금 그래프의 형태가 어떨 수밖에 없냐면 한쪽으로 넘겨서 볼게요. 이렇게 넘겨서 3a-bx와 그 다음에 넘겨서 이렇게 볼까요? a-b으로 봅시다. 이렇게 볼게요. 그럼 이 부등식이나 이 부등식은 똑같은 부등식이잖아. 그냥 한쪽을 이항만 한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봐봐. 이 둘의 위치 관계가 어때야 되냐면 얘는 y는 0이라는 이런 직선이잖아요. 그치? 맞아요? 얘는 어떤 직선인데 얘가 만약에 기울기가 양수이거나 음수이면요. 이렇게 얘보다 항상 클 수가 없죠. 언젠가는 대소관계가 바뀌잖아. 증가하거나 감소하니까요. 맞아요? 즉 얘보다 항상 크려고 하면 이렇게 생긴 놈은 기울기가 뭐인 직선? 0인 직선일 수밖에 없다고. 즉 얘가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이렇게 생겨야 된다고. 맞아? 그럼 기울기가 0이어야 되니까 B는 뭐야? 3A였던 거지. 그치? 그리고 얘는 그럼 어떤 직선이었던 거야? B가 3A면 Y는 마이너스 2A라는 이런 직선이었던 거지. 그치? 그러면 어쨌든 얘가 이게 이런 그림이 성립을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A가 0보다 어때야 된다? 컸구나 이거지 지금. 그럼 A는 음수였다는 이야기고 내가 지금 찾은 건 B는 3A고 A는 음수야 라는 걸 첫 번째 정보를 통해서 찾아냈지. 그럼 밑에 거 내가 이제 정리할게. 얘가 어떻게 됐을 거냐면 지금 B가 3A니까 대입할게요. 3AX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12A 플러스 5AX고 이 한쪽을 정리하면 2AX가 마이너스 14A보다 크고 2A로 나눌 건데 A가 음수니까 얘가 이렇게 바뀌죠. 범위가. 부등호 방향이 바뀌잖아요. 그치? 즉 얘의 근은 뭐가 되겠다? X가 마이너스 7보다 작아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얘의 근은 x가 마이너스 7보다 작다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네. 그럼 봐봐. 1차 부등식의 해가 지금 모든 실수라고 했으니까 얘를 그냥 단순히 네가 식으로 외워버리면 그때부터 어려워요. 그냥 위치관계로 보시면 되죠. 그치? 한쪽으로 넘겨서 y는 0이라는 직선과 이런 직선이 이런 형태여야지만 어떤 실수가 들어가도 항상 얘가 얘보다 위에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이래야 되는구나 해서 기울기는 0이니까 B는 3A였고 대입했을 때 얘가 Y는 마이너스 2A라는 직선인데 얘가 얘보다 위에 있으려면 마이너스 2A가 0보다 커야 됐지. 그래서 A가 음수였구나. 여기까지 오는 거잖아 지금. 그치? 했죠?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 하겠습니다. 4번, 5번, 6번 할 건데 되게 쉬워요. 그래서 4번, 5번 다 맞춰주시고 6번 하나 정도 별표? 네, 6번 하나 정도 별표입니다. 해보십시오. 4번은 답이 3이랑 7이어서요. 최대가 7이고 최소가 3이어서 4입니다. 차니까. 이거 보겠습니다. 연습 5번이요. 전형적인 연립부등식의 표현인데 딱 보니까 꼴보기 싫은 지점이 뭡니까? 유리수죠. 맞죠? 그 다음 소수가 짜증나요. 싹 다 뭐 곱할 거야? 10 곱할게요. 10 곱할 건데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그럼 10 곱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 거냐면 15x 마이너스 15 4x 플러스 3
그 다음에 5x 플러스 9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럼 자 1번 요거의 근은 어떻게 되냐면 x가 11분의 18보다 작다고요. 2번 얘의 근은 어떻게 되냐면 x가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다죠. 그럼 공통범위가 이거잖아. 맞습니까? 즉 이 연립부등식 해는 뭐였다? 이거였다는 이야기죠 지금. 자 그럼 여기 안에 들어오는 정수의 개수는요 마이너스 6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1분의 18이 2보다는 작잖아. 그러니까 얘는 1보다는 크니까 이렇게 돼 있겠죠. 이 안에 정수는 몇 개야? 여기서 얘 뺐으니까 7개네요. 이러면 혼나야죠. 그치? 둘 다 등호 들어와 있잖아. 하나 추가하셔야 되지. 그치? 얘에서 얘 뺀 다음에 하나 추가하셔야 될 거 아니야. 둘 다 등호 들어와 있으니까 8개잖아. 그치? 안 되면 손가락으로 세. 근데 그렇게 세면 이제 그때부터 한 100개 세면 어떻게 할 거야? 못 세잖아. 그러니까 둘 다 등호 들어와 있으면 뺀 다음에 하나 추가하고요. 둘 다 등호 없으면은 뺀 다음에 하나 빼야 되죠. 그치? 둘 중에 하나만 등호가 있으면 그냥 빼시면 되잖아. 그래서 내가 만약에 너한테 야 100 이상 197 미만 요거 정수개수 몇 개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얘에서 얘 뭐 하면 돼? 빼면 되지. 근데 정수개수 몇 개 있어? 이렇게 하면 얘까지 추가된 거잖아. 얘에서 얘 뺀 다음에 하나 추가해야 되지. 그치? 얘 정수개수 몇 개 있어? 이러면 얘에서 얘 뺀 다음에 둘 다 빠진 거니까 뭐야? 하나 빼야 되지 그냥. 맞아? 그래서 얘는 지금 몇 개인 거야? 8개인 거 확인됐고요. 기억 맞고요. 자연수인 해가 2개니 헛소리를 하고 계시네요. 1밖에 없잖아요. 그치? 니은 당연히 틀렸고요. 디귿 보시면 4분의 7이 얘 해네요. 그러면 얘가 지금 최대값이 이것보단 작아야 되잖아요. 그치? 얘가 지금 얘랑 비교하려고요. 44분의 72고요. 얘는 44분의 77이잖아. 그치? 얘가 얘보다 커버리니까 얘는 요 사이에 못 들어가지. 그치? 디귿은 틀렸고요. 남는 거 뭐밖에 없습니까? 기억밖에 없죠. 너무 쉽습니다. 중학교 문제예요 거의. 그치? 뒤로 와서요. 연습 6번. 얘도 뭐 마찬가지로 여기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일단 이 연립부등식인데 3이랑 2 저 분모가 짜증나가지고 얘네들의 최소 공배수인 6을 곱해버릴게요. 2x-6에다가 6x 플러스 6이고 그 다음에 얘는 3x 마이너스 3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치? 그래서 1번, 2번 연립부등식의 표현이니까 한번 구해보시면 근을 얘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그 다음 얘의 근은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네요. 이렇게 되죠. 그치? 맞습니까? 그럼 이 범위에 속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죠. 뭐밖에 없습니까? 마이너스 3밖에 없죠. 그치? 즉, 이 연립부등식에는 뭐였다? 마이너스 3 하나밖에 없었다. 이 얘기네요. 그치? 그러면은 얘의 근이 마이너스 3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게 이 2차 방정식의 근과 동일하다면서요. 그치? 얘는 마이너스 3밖에 없는데 근이 2개여야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3을 뭐로 가지고 있다? 중근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네요. 그치? 네. 맞아요. 그럼 얘는 중근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얘가 x 플러스 3의 제곱이었겠네요. 이렇게 말하면 되죠. 그치? 그래서 a는 얼마였던 거냐면 3이었던 거지. 그치? 네, 오케이. 이렇게 나왔을 거고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자 했던 거 이런 거거든요. 부등식의 해가 점의 형태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개수를 셀 수 있어요. 오케이? 이런 형태로 나올 수 있는 거.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것처럼 마이너스 3 이하, 마이너스 3 이상이면은 여기서 딱 하나 겹쳐가지고 딱 하나만 나오죠. 즉 경계는 똑같은데 방향이 반대면 근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경계는 마이너스 3으로 똑같은데 방향이 하나는 작거나 같다고 하나는 크거나 같다잖아. 그치? 이러면은 두 연립부등식의 근은 하나의 형태로 나온다고 이렇게. 오케이? 네, 요 얘기 하려고요. 뒤에서 중요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뒤로 와서요. 연습 7번 하겠습니다. 해보십시오. 8번, 9번은 너무 어려워서 니네한테 맡기겠습니다. 7번 하세요. 자, 7번 먼저 봅시다. 7번이요. 이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일단 각각의 부등식의 근 좀 구하겠습니다. 얘는 4x가 12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얘의 근은 x가 3 이상이네. 여기까지는 파악됐습니다. 그쵸? 얘는요, 얘의 근은 x가 a 이하네. 이렇게 파악됐죠. 그치? 그럼 봐봐요. 연립부등식의 근이 존재하려면 요놈과 요놈의 공통근이 하나는 존재해야 되죠. 최소한 하나는 존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a가 3이래요. 그럼 a가 3이면요, 자 기억해서 a가 3이면 한 놈은 3 이하고요, 근이. 또 한 놈은 3 이상이잖아요. 그치? 그럼 공통범위가 딱 3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x는 3인 거 근 하나 되죠. 기억. 니은 보시면 a가 3보다 작대요. a가 3보다 작으면 여기 한 놈은 3보다 크거나 같다고, 한 놈은 a보다 작거나 같다는데 a가 한 이쯤 있겠죠. 이렇게 돼버리면 공통범위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죠. 근이 없네? 그럼 해가 없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디귿 보시면요, a가 3보다 크대요. 한 놈은 3보다 크거나 같고요. a가 3보다 크면은 어쨌든 막 여기쯤 있어가지고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는 어떻게 됐겠어요? 3 이상 A 이하였죠. 그치? 모든 실수가 아니고요. 네, 모든 실수는 아니죠. 기억 니은만 맞네요. 그치? 그 다음에 연습 8번 보겠습니다. 봐봐요. 8번 보니까요. 이 연립부등식의 근의 형태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점 형태로 나타났죠. 하나. x는 5야. 그럼 이 경우는 뭐였을 거냐면, 자, 봐봐. 나 뭔지 모르겠는데, 한 놈이 이렇게 돼 있으면요. 한 놈은 이래야 되지. 이래야 지금 연립부등식의 근이 뭐였던 거야? 5 하나밖에 없잖아. 그치? 그럼 잘 봐. 얘가 해의 경계가 5잖아. 봐봐봐. 해의 경계가 5잖아. 그럼 여기다가 5 대입했을 때 얘는 뭘 만족해야 되냐면 19는 20 플러스 A를 만족해야 되지. 이렇게. 부등식의 해의 경계는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즉 차이 함수의 실근이요. 대입했을 때 같아야 된다고요.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니까. 마찬가지. 5 대입하시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4는 5 플러스 B잖아요. 그냥. 그치? 그럼 A는 얼마였다? 마이너스 1. B는 얼마였다? 마이너스 1이잖아. 따라서 A, B는 얼마? 1이었던 거지. 이렇게 빠르게 풀어낼 수 있죠. 점의 형태로 나와버리면. 뭐가 크거나 같은지 관심 없어. 오케이? 그냥 경계 설정해갖고 A만 잡는 거잖아, 지금.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9번은 너무 어려워서 답이 얼마냐면 21이에요. 넘어가시고요. 10번, 11번, 12번 갈 건데 10번도 네가 해보세요. 쉬워요. 근데 11번이랑 12번 할 겁니다. 12번 별표 2개요. 11번 먼저 하세요. 자, 11번 먼저 보겠습니다. 이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8개가 되기 위한 자연수 a값 좀 구해달랍니다. 그래서 근을 각각 구할 겁니다. 이거 지금 첫 번째 근은 어떻게 되냐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고요. 그 다음 얘의 근은 어떻게 되냐면 a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렇게 공통범위가 형성이 됐겠죠. 그래야 근이 뭐 8개나 존재했겠지. 정수 x의 개수가.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요 안에 정수가 몇 개 들어오라고요? 8개 들어오래요. 그치? 그럼 얘가 정수의 개수가 8개이려면 마이너스 2는 안 들어오니까 여기에 딱 6이 들어와 버리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6 이하인 거는 정수의 개수가 딱 8개 있잖아요. 그치? 셀 필요 없잖아. 마이너스 2보다 크고 6 이하인 정수의 x의 개수는 8개 있잖아요. 8개. 그럼 7은 요 안에 들어오면 안 되니까 7은 어디 있어야 돼요? 바깥에 있어야 되지. 이렇게. 그치? 그러면 a-3이 6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은 거까지 확인했어. 그치? 그 다음 판단해야 되는 거 뭐야? 등호 판단하셔야 되죠. 그치? 혹시 a-3이 6이어도 되나? 하고 봤어. 이렇게. 6이어도 돼? 안 돼? 6이어도 딱 여기까지가 뭐야? 8개 됐지? 그럼 얘는 등호 가능한 거네? 오른쪽은 안 되지. 얘가 7이어버리면 7까지 들어가서 정수의 개수가 9개가 돼버리잖아. 8개가 아니라. 얘는 요걸 만족시킨 a의 범위는 9 이상 10 미만 요거지. 그치? 요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a의 값은 얼마야? 9였던 거죠. 그치? 어렵지 않죠? 자, 다음에 12번 별표 2개인데 요거 동북인가? 2년 전인가 해서 나왔는데 그때 서술형에서 애들 다 박살나서 왔습니다. 이거. 네, 별표예요. 이거. 혹시 답이 나왔다. 쌤, 전 자신 있습니다. 말해봐요. 몇 개? 틀렸어요. 6개예요. 틀렸어요. 자, 별표 2개 하시고요. 틀렸어요. 뭐 다 하세요. 다 하세요. 해보십시오, 빨리. 자, 애들이 여기까지는 참 잘해요. 우리 음의 제곱근 연산 과정에서 보면요. 야,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B던데? 이러면요, 애들이 쌤 이거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작죠. 그래서 이렇게 부호가 바뀐 거예요. 라고 얘기하죠. 그치? 그 다음 또 루트 B분의 루트 A가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래. 쌤 이거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얘는 분모는 음수고 분자는 양수였죠. 여기까지는 다 해요. 이것까지 못하면 너 지금 큰일 난 거야, 너. 아시겠죠? 여기까지 왔죠? 근데 우리가 음의 제곱근 연산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는 내가 철저하게 뭐는 제외하고 얘기했던 거냐면 A와 B는 뭐? 0이 아닌 거, 0이 아닌 거 있죠? 0을 제외하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럼 봐봐. 여기에 일반적으로 이게 성립한다 그러면 너 이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쌤, 둘 다 음수인 거 말고 둘 중에 하나가 0이어도 되잖아요. 요가 맞아, 안 맞아? 맞지? 왜? 루트 0은 0이니까 좌변 0이잖아. 오른쪽 마이너스 루트 0도 0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다 플러스로 뭐야?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인 것까지 포함이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래서 너한테 이런 거 주고 이거를 의도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0이 아닌 AB에 대하여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이런 말 없잖아 지금. 그럼 얘까지 생각해야지 당연히. 그치? 그래서 얘도 이것 때문에 박살 나왔다니까. 얘도 마찬가지. 봐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쌤 이거 그럼 얘도 A가 0이거나 B도 0이네요. 죽어 진짜. 맞아요? 아니지. 분모는 0인 건 없어요. 숫자에서 수학에서. 그치? 분모는 0 안 되니까 분자만 0이면 되죠. 이렇게. 그치? 이런 상태잖아. 그럼 봐봐.
자, 가조건을 보니까, 아, 쌤, 그러면 이거는 이걸 만족하려면 x-7이 음수여야 되고, 그 다음 x-2가 음수여야 돼서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x가 2보다 작다네요. 그치? 요거뿐만이 아니라 플러스로 뭐라고요? x가 7이거나 2인 것까지 포함이잖아. 그치? 그럼 종합했을 때 이 첫 번째 근은 뭐였던 거냐면 쟤를 만족시키는, 이걸 만족시키는 이 방정식의 근은 이게 사실 연립부등식 표현이에요. 그치? 이거 아니면 이거였던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x가 2보다 작고 그 다음 2까지 포함이니까 2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 x가 7 이렇게까지 이렇게라고 얘 근이 맞아요? x가 2보다 작거나 같고 7까지 포함이라고 이렇게 가의 근이요. 나 근 볼게요. 나 보시면요 얘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분모는 음수인데 분자는 양수여야 돼. 그치? 일단 연립부등식의 표현이죠. 그치?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동시에 만족시키는 x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5보다 크다잖아 이거. 아니지. 마이너스 5보다 크고 7보다 작다잖아. 그치?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5보다 크고 7보다 작다잖아. 그치? 그 다음에 여기다가 추가로 뭐야? 분자가 양수인 것까지 포함이지. 즉 x가 마이너스 5인 것까지 포함이잖아. 그치? 두 개를 종합하시면 x의 범위는 마이너스 5 이상 7 미만이죠. 이렇게. 맞습니까? 근데 이제 너한테 물어본 게 뭐냐면 가와 나를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그치? 그럼 가의 근은 이거고요. 나의 근은 이건데 그럼 둘의 뭐야? 공통 범위가 근이겠지. 그치? 그럼 공통 범위가 뭐였을 거냐면 마이너스 5 이상 2 이하가 공통 범위네요. 그치? 맞아요? 얘와 얘의 공통 범위는 마이너스 5 이상 2 이하잖아. 그러면은 여기 안에 있는 정수의 개수가 몇 개의 이거니까 뭐야? 8개지. 맞습니까? 그래서 8개가 답이었던 겁니다. 이거 때문에 다 박살 나와. 다 박살 나온다고. 아시겠죠? 네, 별표고요. 거의 얘는 아직 이 주변 학교에서, 그러니까 동북에서 냈으니까 강동 쪽에서 아직 이거 안 냈거든요. 충분히 나올만 하죠. 오케이. 네. 뒤로 와서요. 13번 별표 2개고요. 얘도 이제 모의고사 문제잖아요. 그치? 자, 거기 지금 연습 13번에요. 선분 AB의 길이가, 뭐 나머지 정보 다 적었어요. 근데 선분 AB의 길이가 선분 AC의 길이의 4배보다 크지 않대요. 그러니까 둘의 대소관계가 어떻냐면요. 얘가 얘보다 크지 않대요. 그치? 그 얘기는 뭐냐면 작거나 같았다는 이야기죠. 크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작거나 같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치? 둘의 대소관계는 크거나 작거나 같거나 그 세 가지밖에 없잖아. 크지 않다는 건 작거나 같은 거죠. 그치? 요 얘기죠 지금. 이런 거 여틱하게 이런 거 안 해도 되지? 요 말이잖아 지금. 그치? 두 번째로 또 뭐라 그랬냐면 사다리꼴 ACDB의 넓이가 75 루트 3 이하래요. 자, 그럼 네가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보니까 내가 이거 등변 사다리꼴인 거 이용해가지고 얘네들의 뭐 길이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얘 넓이까지 표현해야겠구나. 근데 내가 구하는 건 뭐야? D니까 D로 표현해야지. 이게 네 목표지. 그럼 봐봐요. 야, 얘가 지금 등변 사다리꼴이면요, 요 밑각이 똑같은 사다리꼴이 등변 사다리꼴의 정의잖아. 그치? 그렇죠? 그 다음에 얘랑 같은 거는 이렇게 수선 내렸을 때 이 왼쪽 오른쪽이 합동이어가지고 요 변의 길이와 요 변의 길이가 같은 거네 잖아. 그치? 맞아요? 자, 그럼 봐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가 지금 90도고 그럼 이만큼이 몇 도냐면 30도잖아. 그치? 여긴 몇 도야? 60도였던 거네? 너무 땡큐하지? 30, 60, 90이면 이 정도 특수각은 다 알잖아요. 그치? 그래서 네가 여기 D라고 하면 여기는 얼마였던 거냐면 20에서 D 빼가지고 2로 나눈 거니까 2분의 20 마이너스 D였던 거죠. 여기가. 그치? 왜? 얘랑 같으니까. 그치? 그리고 여기 2분의 20 마이너스 D인데 30, 60, 90이니까 이 정도 알잖아요. 1대, 루트 3대 2죠. 그치?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더 훌륭하게는 2분의 20 마이너스 D 곱하기 탄젠트 60해서 루트 3이었던 거지. 그치? 됐어. 그럼 봐봐. 얘는 얼마였을 거냐면 2분의 20 마이너스 D 곱하기 루트 3이었던 거잖아요. 여기. 그치? 높이가요. 그 다음에 1대 루트 3대 2니까 1에 해당하는 게 얘니까 2에 해당하는 얘는 2분의 20 마이너스 D 곱하기 2였던 거지. 이렇게. 그치? 맞아요? 그치? 다 표현된 것 같아. 자, 봐봐. A, B는 얼마냐면 D잖아. 요거. AC는 뭐냐면 요 2배니까 20 마이너스 D인데 그거의 4배. 보다 작거나 같다고. 이게 얘의 식의 의미였죠. 그치? 뒤에 범위 하나 줬어. 그 다음에 넓이 표현할 거야. 넓이 표현하려고 했더니 얘가 지금 어떻냐면 아래 위 더하면 20 플러스 D고 높이는 얼마냐면 2분의 20 마이너스 D 곱하기 루트 3이고
사다리꼴이니까 넓이니까 2분의 1까지 이거잖아, 그치? 근데 얘가 75 루트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대. 여기까지 왔지? 자, 그럼 봐봐. 75 루트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뭐 정리할 거 정리 좀 할게. 루트 3 남어. 그치? 그 다음에 요거 2분의 1, 2분의 1 꼴배기 싫었고 4 곱해 그냥. 여기 얼마? 300이지 이렇게. 맞습니까? 그럼 좌변을 합차니까 합차 바로 전개되잖아, 그치? 400 마이너스 d의 제곱이 300 이하여야 되니까 100이 d 제곱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지. 이러려면 d는 어때야 돼? 마이너스 10보다는 작거나 같고 1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제곱이 10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치? 근데 d는 양수잖아. 왜? 길이니까 음수일 수가 없잖아. 그럼 내가 이 고려 사항이 아니지 이건. 그럼 너는 d의 범위가 이거랑 이거를 구했는데 이 두 개를 뭐 해야 돼? 동시에 만족해야 될 거 아니야.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5d가 80보다 작거나 같다고 d는 16 이하네, 그치? 그래서 얘랑 공통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10 이상 16 이하였던 거지 이렇게,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최대와 최소의 합을 구해달래요. 그럼 얼마였습니까? 26이었던 거지 이렇게.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됐어요? 오케이? 됐죠? 14번이나 15번 같은 경우에는 연립 1차 부등식의 말 문제인데 애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해석을 못 하세요. 이 문제를요. 그 보시고 나서 부등식을 세워야 되는데 그 부등식의 상황을 못 만들어낸다고 니네가. 한번 해석하는 걸 보여줄게요. 봐봐. 특히나 14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모의고사 문제 나왔고 이거 진짜 많이 봤을 거예요, 니네. 그치? 월말평가에도 나왔을 거고요. 개념 원리나 이런 거 뒤에 무조건 나와 있거든요, 이 문제는. 오케이? 그래서 근데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까먹었었잖아요, 그치? 15번 한번 보겠습니다. 15번 먼저. 흥민이가 뭐라 그랬냐면 땅콩 한 통을 사서 먹으려고 하는데 땅콩 한 통에 몇 개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땅콩의 최대 개수와 최소 개수의 합을 구해달래. 근데 문제 상황에 맞게 한번 해석을 해보래. 땅콩이 들어가 있을 텐데 그 땅콩을요 하루에 7개씩 먹어. 며칠 동안? X일 동안. 이게 지금 네 먹은 거지? 이렇게 먹고 나면 땅콩이 몇 개 남는데? 4개가 남는데. 그럼 봐봐. 7x 플러스 4가 x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땅콩의 개수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땅콩의 개수잖아. 맞지? 근데 지금 뭐라 그랬냐면 8개씩 먹으면 x-1일 동안 먹는데. 8개씩 먹으면 x-1일 동안 먹는데. 그럼 잘 봐. 너가 8개씩 먹는 상황을 가정을 해보시면 8개씩 x-2일 동안 잘 먹었어. 잘 먹고 마지막 날에 딱 열어봤어. 열어봤는데 땅콩이 하나 있는 거야. 먹었어. 그럼 너는 이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너 그 며칠 만에 다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면 나 그거 x-1일 만에 다 먹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마지막 날에 한 개를 먹어도 x-1일 동안 다 먹은 거잖아. 맞아? 그 다음에 8개씩 x-1일 동안 잘 먹어놓고 마지막 날에 딱 까보니까 다행스럽게도 8개가 딱 남아있어. 그럼 그거 다 먹었어? 그럼 너 며칠 만에 다 먹었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 x-1일 동안 다 먹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 거지. 즉 8개씩 먹었을 때 x-1일 동안 먹었다는 이야기는 최소가 이거고 땅콩의 개수 최소가 최대는 뭐야? 이거잖아. 이게 땅콩 개수의 8개씩 x-1 동안 먹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땅콩 개수의 최소고 최대인 거지. 그 말을 만족해주는. 내가 구했던 땅콩의 개수는 뭐냐면 7x 플러스 4였잖아. 그치? 맞아? 그럼 7x 플러스 4가 이것보단 크거나 같고 이것보단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런 상태였던 거지. 맞아? 그럼 쌤 여기 왜 0개는 안 돼요? 0개라고 물어보면 그냥 뭐야? 너 며칠 만에 다 먹은 거야? x-1일 만에 다 먹은 거지. 안 되는 거고. 쌤 왜 9개는 안 돼요? 그럼 너는 x-1일 만에 다 못 먹잖아. 하나 남았을 거 아니야? 8개 먹고 나면. 맞아? 그래서 x-1일 동안 먹었다는 거는 최소가 이랬고 최대가 이랬다는 거지. 땅콩의 개수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웠다고 말을 해석해서. 그럼 봐봐. 연립부등식 세웠죠? 이거 만족하는 x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19?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만족하는 x의 범위는 8x 마이너스 8 그러니까 x가 12 이상이네요. 그치? 이렇게 됐던 거지 지금. 맞아? 그러면은 땅콩 개수의 최소는 얼마였을 거냐면 x가 12니까 이게 최소고요.
그 다음 땅콩 개수의 최대는 x가 19일 때 이게 지금 최대잖아, 그치? 맞아? 이거 두 개 더해달래. 근데 이거 전개해갖고 더하고 있으면 참 답답스러운 거죠, 그치? 7로 묶어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되냐면 7 곱하기 31 플러스 8 이렇게 됐겠지, 그치? 그 얘는 얼마였던 거야? 217이고 거기다가 더해졌으니까 225개가 있었던 거야, 땅콩 개수가 정확하게. 최소 최대 합이 225였던 거지, 그치? 맞아?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쓸 거냐면 땅콩의 최대 개수와 최소 개수의 합은 이렇게 더해져가지고 225개였던 거지, 그치? 맞습니까? 자, 마찬가지 상황이 14번인데 이게 실제 문제 나왔던 거죠. 의자 문제. 그치? 자, 의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도요. 말을 한번 해석해 볼게. H학교 강당에는 여러 명의 학생들이 앉을 수 있는 긴 의자가 있는데 의자 한 개에 5명씩 앉으면 학생이 몇 명 남는데요? 8명이 남는데, 그치? 그럼 봐봐. 의자가 몇 개인지 모르겠어. 5명씩 앉았어. 오케이? 얘가 앉은 애들이지. 앉은 애들 명수. 근데 8명이 남았다고요. 그래서 5x 8명 남은 거 같죠? 5x 플러스 8 이게 뭐야? 얘가 지금 학생 수지. 학생 수인데 이게 뭘 만족해야 되냐면 문제를 보니까 의자 x개에 6명씩 앉으면 의자가 몇 개 남는데? 1개가 남는데, 그치? 봐봐. 그럼 의자가 이렇게 x개가 있었을 거야. 이렇게 해서 의자가 쭉 있었을 텐데 봐봐. 여기 지금 6명씩 앉았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명씩 쭉 앉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쭉 앉았을 때 의자가 1개 남은 상황은 뭘 내포하냐면 의자가 1개 남은 상황은 자, 이렇게 돼 있어, 지금.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x-1개의 의자고 여기가 1개의 의자야, 지금. 자, 이렇게 봤어. 사용하지 않은 의자가 뭐야? 사용하지 않은 의자가 몇 개밖에 없어? 1개밖에 없잖아. 이거 2개 아니야. 이거 1개야. 사용하고 있잖아. 한 명 사용하고 있어. 한번 봐봐. 의자가 1개 남은 상황은 이거나 또는 이거나 또는 이거나 또는 이거지. 맞아? 그 의자가 1개 남았다 그랬을 때 그 상황을 만족하는 학생 수의 최소는 여기 이렇게 한 명만 앉았을 때 이게 최소지. 네. 맞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의자가 1개 남았네 이거고 얘는 학생 수가 이때가 최소잖아. 근데 의자가 1개 남았다 그랬을 때 학생 수의 최대는 여기 6명 꽉 채워앉는 거지. 이때 의자가 하나 남은 거잖아. 즉 학생 수의 최소는 어떻게 되냐면 8명씩 x 마이너스 다시 6명씩 x 마이너스 2개에 잘 앉고 맨 마지막 번째 의자에 하나 앉아 놓으면은 얘는 의자가 하나 남았네 이 상황이지. 여기에 6명씩 쫙 앉고 여기 하나 딱 앉아 있는 게 지금 뭐야? 의자가 1개 남았던 의자가 1개 남은 상황 중에서 학생 수가 최소인 거잖아. 그 다음에 최대인 거는 x 마이너스 2개 잘 앉고 맨 마지막 번째 6명 그냥 꽉 채워 앉는 거. 이게 최대인 거지, 학생 수. 맞아? 내가 구한 지금 학생 수는 5x 플러스 8인데 최소는 이거고 최대는 이거였다니까 내가 뭐 해야 돼? 요 연립부등식을 풀어주기만 하면 되겠지, 그러면. 그래서 이게 1번, 이게 2번인 거네, 그지? 야, 이건 무조건이야, 이거. 맨날 나와, 이건. 이제 이거는 킬러로서의 역할도 못해. 왜?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한 내버리면 중상이나 상 정도 난이도의 문제야. 오케이? 근데 이런 거, 봤던 건데? 뭐지? 조금만 바꿔버리면 또 박살나거든? 완벽하게 익히셔야 돼, 이런 거는. 물론 지금 당장의 시험 범위는 아니잖아. 중간고사 범위 아니지만, 이게 이렇게 풀어내는 거구나, 이 정도 아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 정도까지도. 아시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계산만 좀 해주시면 얼마냐면, 계산만 좀 하세요. 14번에 19입니다, 19. 14 이상 19 이하 나와요. 그래서 의자의 개수의 최대값은 19였던 거죠, 그치?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6번, 17번 할 겁니다. 16, 17 쉬워서 맞춰주세요. 16, 17 해보세요. 끝까지. 끝까지요. 이거 지운다? 네. 네. 그러면 17번이 끝이니까 17번까지 하는 거. 16번, 17번이요. 자, 16번 보겠습니다. 16번이요.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절대값 하나짜리 이런 부등식은 원점상에서, 수직선상에서 2x와 1 사이의 거리로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1까지의 거리가 3보다는 커야 되니까 수직선상에서 1을 기점으로 해서 딱 거리가 3인 지점 찍어. 4,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치? 3 더하고 빼고요. 맞지? 그럼 2x는
EX는 1까지의 거리가 3보다는 커야 되니까 있을 수 있는 범위가 이거랑 이거지. 맞아요. 그래야 3보단 크잖아요. 거리가 1까지의 거리가. 그럼 EX는 어떨 거냐면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또는 4보다 크고 이래야겠네요. 그럼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2보다 크거나 2니까 얘랑 얘랑 같아야 돼서 아 A는 2였구나 찾은 거죠 너 지금. 맞아요. 그 다음 봐봐요. 나 조건 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아 수직선상에서 X와 B 사이의 거리가 어때야 된다? 3보다 커야 되네 이거잖아. 그치? 그럼 X는 B까지의 거리가 3보다 작아야 된다 이거니까 X는 B까지의 거리가 3보다 작아야 된단 말이야. 맞아? 그럼 수직선상에서 B를 기준으로 거리가 3인 지점 찍어. 오른쪽으로 3, 왼쪽으로 3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치? 맞아요. 근데 X는 B까지의 거리가 얘네보다 가까워야 되니까 X가 있을 수 있는 범위는 요 범위지. 즉 X는 B-3보다 크고 B 플러스 3보다 작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근데 지금 얘랑 같아야 되니까 B는 얼마였다? 아 B는 7이었구나 이거죠.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B는 7이었고 A는 2였고 이렇게 되죠. 그치? 그래서 지금 해달라는 게 뭐였어요? A 더하기 B 값이죠. A 더하기 B니까 얼마? 9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그치? 봐봐요. 지금 내가 너한테 이런 거 풀이하는 방식에 대해서 개념적인 거랑 그 다음에 조금 문제 풀이 방식을 설명했어요. 근데 네가 이런 거를 너 스스로 네 머릿속에 납득을 시키고 네가 익히는 게 공부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모르겠어. 넘어가. 다음번에 해야지. 그냥 숙제는 끼적끼적 풀어요. 다른 방식으로.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알겠죠?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어떻게든 다시 영상 보시고 다시 보시면서 네가 스스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또. 하나하나 넣는 게 공부인 겁니다. 알겠죠? 막상 이거 지나고 나서 보면요, 또 이러고 있어요, 이거. X가 2분의 1보다 크고. 뭐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근데 너가 이게 공부가 됐잖아요? 그러면 딱 다음에 나중에 봤을 때도 절대값, 수직선상의 거리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냥 빠르게 풀어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옆에 친구가 이렇게 풀고 있으면 비웃어 주면 된다고 마음껏 그냥. 쟤는 왜 저걸 저렇게 푸냐 이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네 실력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다음 페이지요. 8번은 왜 별표냐면요. 봐봐요. 얘가 절대값 들어가 있으니까 쌤 수직선상에서 수직선상에서 거리로 해석하면 안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요 x도 여기 또 하나 더 있죠. 그치? 변수가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럼 거리로 해석이 안 돼요. 왜? x가 변함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 바뀌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그래프의 위치 관계 해가지고 너가 이거 그리고요. 이거 그려서 그래프의 위치 관계로 파악을 하려고 해. 근데 있잖아. y는 2x를 그리는 것보다 y는 마이너스 4 이런 거 그리는 게 훨씬 편하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좀 변형할게. 절대값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이렇게 변형해도 문제가 없지 않아? 똑같이 이거. 그럼 봐봐. 한쪽은 그리기가 너무 쉬워졌잖아 이제. 그 얘는 그냥 x축의 평행한 상수함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y는 마이너스 4. 그럼 나 이제 뭐만 제대로 그리면 되겠어? 얘만 제대로 그리면 되겠구나 이거지 지금. 얘만 제대로 그리면 얘는 그리기가 쉬우니까 이제 풀어내기가 쉽잖아. 그럼 봐봐. 얘 봐봐 얘. 얘는 어쨌든 꺾일 건데 어디서 꺾이냐면 얘가 0이 되는 그 지점. x가 얼마일 때? 1일 때 꺾이지. 1 대입해봐. 1 대입하면 어떻게 돼? 얘가 뭐지나? 1, 0인 0이고 마이너스 2잖아. 즉 이렇게 생긴 함수가 1일 때 함수값이 얼마냐고. 여긴 0이고 마이너스 2니까 1, 마이너스 2지. 그러니까 1, 마이너스 2를 지나면서 x가 1보다 크면 얘는 어떻게 된 거야? 그대로 나와가지고 얘랑 만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었던 거지 이렇게. 그치? 그 다음 x가 1보다 작으면 얘 부호 밖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3x니까 조금 더 급하게 와서 얘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었던 거지 이렇게. 그치? 맞아? 그럼 그러니까 나 지금 어디서 계산 틀렸는데 했더니 여기서 틀렸구나. 어쩐지. 미안해요. 어쩐지. 네. 얘가 계산이 맞았고요 아까. 얘가 틀렸네요. 미안합니다. 이거 마이너스 2잖아요. 네. 마이너스 4잖아 이거. 그치? 4인 줄 알았네. 이거 어떻게 내려가야 되죠. 그치? 여기죠. 그치? 미안. y는 마이너스 4니까 교점은 어떻게 되냐면 얘에서 얘 빼시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0이어서 x좌표가 3이었죠. 그치? 네. 3, 마이너스 4고요. 그럼 흰색이 얘보다 위에 있거나 같으려면 x가 어때야 돼요? 3 이하여야 되죠. 그치? 네. 최대값은 3이죠. 3. 미안합니다. 오케이. 네. 연습 19번 다시. 자, 19번 보겠습니다. 봐봐요. 얘도 이런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생겼대요. 근데 얘도 그리기가 힘든데
얘도 그냥 일반적인 이런 직선이어 버리면 네가 그래프 그리는 게 조금 힘들다고요, 그치? 그래서 얘를 변형시킬 건데 한쪽이 그냥 상수함수가 나오게끔 변수를 이쪽으로 이렇게 몰아버리면 되잖아요, 그치? 물론 뭐 A까지 몰아가지고 X축과의 위치관계로 봐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이 상태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는요, 언제 꺾여요? X가 3분의 1일 때 꺾이죠, 그치? 그러면 3분의 1일 때 얘는 뭐 지나냐면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을 지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치? 자, 그리고 3분의 1보다 크면 얘는 이렇게 돼서 얘는 얼마였던 거야? 2x 마이너스 1이었던 거고요. 3분의 1보다 작으면 얘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었던 거죠, 이렇게, 그치? 이렇게 생겼네요, 그치? 그러니까 y는 a와의 위치 관계가 이렇게 생겨야 근이 형성이 되고요. 그럼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 얘가 3이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네. 그래야 요 놈보다 아래에 있을 때 x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아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지. 그 얘가 지금 교점인데 얘가 3 대입했을 때 얼마입니까? 3,5잖아요, 그치? 네. 3,5니까 a는 얼마일 수밖에 없어요? 5일 수밖에 없죠. 이거 지나가야 되니까, 그치? 따라서 a는 얼마였다? 5였구나 이 얘기죠, 그치? 여기도 확인해 볼게요. 봐봐, 이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니까 대입했을 때 이게 마이너스 1,5잖아요, 그치? 그럼 교점의 y좌표가 5인 거 확인되니까 아, a가 5인 거 확실해져, 그치? 네. 자, 그래서 a 값은 5고요. 다음 페이지 20번 똑같아서 확인 한번 해주시고 21번 별표입니다. 20번 지금 푸세요, 빠르게. 21번 별표 2개 해보십시오. 경계값이 뭐랑 뭐냐면 마이너스 1이랑 2고요. 오른쪽은 그냥 y는 1이라고 그려버리면 되니까 이 상태로 그냥 그대로 그리겠습니다. 부등식 변형 안 하고요. 얘가 x가 마이너스 1일 때 뭘 지나나 하고 봤더니 마이너스 1이면 여긴 0이고요. 여긴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9죠. 이렇게 나오지, 그치? 그 다음 x가 2일 때는 여기다 대입해보니까 6이고요. 여기다 대입하면 0이니까 얘는 2,6을 지나네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죠, 지금, 그치? 그 다음에 보니까 얘가 x가 마이너스 1보다 2보다 크면요. 얘는 양수고 얘도 양수잖아요, 그치? 그럼 그대로 나와서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다가 플러스 6이니까 플러스 8이죠, 이렇게. 맞아요?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부호 바꿔서 나와서 얘는 이렇게 나오고 얘도 부호 바꿔서 나와서 얘가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계산을 해보시면 얘는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이네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겼죠. x 마이너스 8 맞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y는 1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9랑 6 사이에 어딘가에 y는 1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네. 맞아요. 그럼 나 지금 뭐 잡아야 되냐면 요 교점과 요 교점 잡아야 되지, 그치? 그러면은 요 식이 이거인 건 알겠으니까 얘에서 얘 빼시면 마이너스 x 플러스 7은 0이어서 요 교점의 x좌표가 7이고 y좌표는 7,1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오죠? 네. 그럼 요 교점좌표 찾으려면 이 직선식을 알아야 되잖아, 그치? 이 직선식은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였을 거 아니야. 요 범위 내에서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였을 거 아니야. 얘는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고요. 얘는 음수였으니까 부호 바꿔서 3x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니까 얘는 5x 마이너스 4였던 거죠, 여기가, 그치? 그래서 요 놈은 5x 마이너스 4였고 이 직선식이요. 그럼 얘와의 교점은 5x 마이너스 5는 0을 만족해야 되고 그때 x값은 1이었지, 그치? 네. 얘는 1,1이었네. 따라서 너한테 지금 물어본 게 이 흰색이 핑크색보다 위에 있거나 같을 때 x 범위니까 요 범위지, 지금. 맞습니까? 그럼 1 이상 7 이하였던 거니까 물어본 게 뭐야? 정수 x의 개수잖아요, 그치? 네. 얘에서 얘 빼시거나 추가니까 몇 개? 7개였던 거죠, 그치? 네. 했습니까? 네, 얘가 조금 그리기 어려웠죠? 그 다음 밑에 거 22번도 별표 한 개. 얘 지금 보시면 요 안에 있는 거 있죠? 얘가 루트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잖아요. 맞지? 루트 안에 있는 얘는 제곱식은 끄집어낼 때 그냥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뭐로 끄집어냅니까? 절대값 씌워서 끄집어내죠, 이렇게. 맞아요? 이거 왜 그런지 알죠? 예를 들어서 루트 마이너스 3의 제곱이래요. 그럼 쌤 이거 그냥 그대로 끄집어내서 마이너스 3이에요 이러면 바로 틀리지. 왜요? 얘는 그냥 양수야, 양수. 근데 어떻게 음수가 나와? 말이 안 되지, 그치? 얘는 원래는 제대로 된 건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3의 제곱은 3의 제곱이어서 3이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냥 3의 제곱은 그대로 3으로 나오지, 그치? 그럼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3의 제곱이든 3의 제곱이든 이렇게 3으로 만들어주면 되니까 그냥 절대값 씌워버려야겠다. 이거지, 그냥.
이렇게 처리해버리겠다는 이야기잖아. 맞아? 그럼 얘 같은 경우 봐봐. 지금 제곱식 안에, 루트 안에 완전 제곱식이니까 그냥 절대값 x-1로 끄집어내면 되지. 그럼 요 식이 의미하는 바는 뭐였던 거냐면 절대값 2x-5, 그다음 플러스 2 절대값 x-1이 9보다 작거나 같을 때 요거 근종 구해봐 자식아 이거지, 그치? 맞아? 근데 한쪽은 이미 상수함수니까 그대로 가고 얘가 지금 경계값이 2분의 5랑 1이잖아. 맞아? 그럼 1일 때 찍어볼게. 자, 1일 때 먼저 작은 놈부터. 자, 1일 때 얼마냐면 0. 여기 대입했을 때 3이지. 함수값이요. 자, x가 2분의 5일 때 여기 대입하면 0. 여기 대입하면 2분의 3인데 얘 만나고 3이네. 2분의 5,3 이거잖아. 그치? 얘는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을 거고 끽해봐 1차니까. 그 다음 2분의 5보다 크면 둘 다 양수로 나와서 얘는 4x-7 이랬겠죠 지금. 그 다음에 1보다 작으면 둘 다 음수잖아, 그치? 근데 둘 다 음수로 나와서 부호가 밖에서 나오니까 마이너스 4x 플러스 5에다가 플러스 2 플러스 7 이렇게 나오죠, 그치? 맞습니까? 근데 y는 9라는 직선은 3보다는 위에 있었을 테니까 y는 9 이렇게 됐을 거고. 그럼 너는 지금 구하는 게 얘가 얘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을 때 x범위 좀 구해주고, 그치? 그러면 해의 경계는 당연히 교점 x좌표였을 테니까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얘와 얘의 교점은 x좌표가 4죠. 4,9 이거고요. 얘와 얘의 교점은 뺐을 때 2분의 1인가요? 아니지,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마이너스 2분의 1,9네요, 이렇게, 그치? 그래서 여기 x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얘가 4니까 요걸 만족시키는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거나 같네 이 얘기잖아 지금, 그치? 맞아요. 근데 봐봐, 얘가 누구의 해라고요? 얘의 해랑 똑같대. 맞지? 그럼 너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 쌤 저 아직 2차 분식 안 했는데요 라고 했을 때 그건 아직 2차 분식 안 하더라도 이제 문제가 없는 게, 봐봐, 얘 해의 경계가 뭐야?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4잖아.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4는 이 부등식의 fx, gx의 교점의 x좌표가 해의 경계였고 마이너스 2분의 1과 4는 이 방정식의 근인 것과 똑같은 상황인 거네. 맞아? 그럼 합하면 얼마야? 2분의 7이고 그럼 a는 얼마였다는 이야기야? 마이너스 7. 곱은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4니까 b는 얼마야? 마이너스 4였겠죠 이렇게. 맞아? 그래서 지금 a 더하기 b 값인가? a 더하기 b니까 얼마? 11이었구나. 마이너스 11이었구나 이 얘기죠 지금. 맞습니까? 네, 하나 더요. 마지막 들어오세요. (24번은) 이것 때문에요. 너가 지금 이거 그래프 그리려고 하는데 절대값이 하나 더 있죠. 그치? 근데 우리가 y는 절대값 fx 그리는 방법 얘기했는데 기억날까요 이거 혹시? y는 fx 빠르게 그려요. 이렇게 됐을 때 y는 fx가 뭐 이렇게 생겼대요. 이렇게 생겼고, 그러면 fx에다가 절대값 씌우겠다는 이야기는요, 얘의 함수값은 절대로 음수가 안 나와요. 절대값 씌워놨잖아. 그 음수인 부분은 어떻게 해달라는 이야기야? 부호를 바꿔달라는 이야기지. 그 음수인 부분은 부호를 바꿔달라는 이야기는 얘를 뒤집어 달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x축에 대해서 대칭해달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치? 그래서 얘는 실제로 생긴 게 어떻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지 지금. 이 파란색이 y는 절대값 fx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치? 쉽게 말해서 y는 fx 그리고요,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또 만약에 얘가 이렇게 생겼대. y는 fx가 이렇게 생겼대요. 말도 안 되지만 이렇게 생겼대요. 이게 y는 fx. 말이 안 되진 않네요. 되네요. 니네가 할 수 있네. 이렇게 되잖아, 그치? 어쨌든 y는 절대값 fx라고 하면 이 아래에 있는 부분 접어 올려, 얘도 접어 올려. 그래서 실제로 얘는 생긴 게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던 거지. 이게 절대값 fx라고요. 맞아? 그럼 봐봐, 쟤 지금 보니까 요 안에 있는 거 먼저 그릴게요. 요 안에 있는 게 fx잖아요, 그치? fx를 먼저 그릴게. 쟤 지금 x가 4일 때 꺾이는데 4,6 지나네요. 4보다 크면은 얘는 x 플러스 2고요 4보다 작으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0이잖아. 얘 이렇게 생겼지. 야, 근데 잘 봐. 얘 최소값이 얼마야? 6이지. 얘 최소값이 6이잖아. 그럼 얘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여기다 절대값 씌워봐야 얘는 그냥 그래프가 그냥 그대로지. 얘 그냥 그대로야. 접을 데가 없잖아. 네. 그럼 그대로지. 그럼 나 지금 뭐만 하면 되냐면 얘와 얘를 비교만 해주면 되지 그냥.
y는 9라고 하면 y는 9는 얘보다는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왔을 거고 그 얘와의 지금 교점은 얼마냐면 7이네요. 7,99. 얘와의 교점은 이거 마이너스 x 플러스 10이죠. 어떻게 돼? 1,9네요. 그치? 그래서 얘가 얘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을 때 x 범위는 1 이상 7 이하였던 거니까 얘 그는 이랬던 거지 지금. 그치? 맞아. 그래서 지금 a 더하기 b의 값이니까 얼마야? 8이었던 거네요. 맞아요. 이건 쫄지 말라고. 알겠죠? 오케이. 얘는 뭐 너무 쉽죠? 얘 지금 보시면 얘가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양의 정수 a의 개수래요. 여긴 x가 없잖아요. 미수 없죠, 그냥. 맞지? 그냥 상수함수였을 거고 너 그냥 얘만 그리면 되죠. 근데 얘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5에서 꺾이는데 5,0을 지나고 있고요. 얘가 이렇게 생겼죠. x-5 마이너스 x 플러스 5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치? 근데 얘가 해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생긴 놈이 이렇게 생겨야 되죠. y는 3분의 2a 마이너스 6이라는 이런 상수함수인데 얘가 얘보다 아래 있거나 같은 부분이 존재하면 안 되지. 맞아? 네. 얘가 얘보다 아래 있거나 같은 부분이 존재하면 안 된다고. 네. 만약에 얘가 이렇게 와버리면 돼? 안 돼? 안 되지. 뭐 때문에? 같은 부분이 존재해버렸잖아. 즉 3분의 2a 마이너스 6은 뭐보다는 작아야 된다? 0보다는 작아야 되네. 그치? 그래서 3분의 2a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럼 a는 어때야 되냐면 9보다 작아야 되네. 그치? 그래서 너한테 물어본 양의 정수 a의 개수니까 몇 개야? 8개죠. 자연수, 이 범위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는 8개가 있던 거지. 맞습니까? 오케이. 자, 숙제가